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작할 때 화면을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합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지금 막 공표가 됐는데요. 자, 한마디로 민주당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어디에 투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년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국민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이화영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재판도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어요. 자, 왜 파행으로 끝나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덕수라고 하는 로펌을 통해서, 이 덕수가 말하자면요, 이재명이가 대법원에 무죄 받을 때 변호인단에 속했던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이 김태형이를 보내가지고 이화영이를 말하자면 계속 이 회유, 설득, 압박하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덕수를 보내서 이화영이가 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방북이라든가 이 돈 준 거, 이거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다 알고 있어, 이재명이가. 요거를 뒤엎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재판장으로부터 이 변호사가, 재판장이 오직해야 고성까지 질렀어요. 예, 변호사님 하고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퇴정을 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어제 파행적인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말이죠. 근데 김태형이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김태형이가 낸 서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 검찰 진술 의견서는 이게 뭐냐? 이화영이를 검찰이 압박해가지고 압박회의에서 이 진술한 내용이고, 이건 가짜다, 이 허위다. 요거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의견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사실이 바로 뭐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에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그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요. 이제 검찰에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들이밀으니까 이제 부인하기도 어렵겠지만은요. 김성태도 이화영이 입을 여는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김성태가 폭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변호사 비태 하나부 역과 관련된 거. 그러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새롭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이해찬이가 이끄는 광장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어요. 이 광장 포럼에, 이 광장이 전부 다 이재명한테 붙었잖아요. 광장 포럼에 돈을 대줬다. 예. 그리고 김용한테도 돈을 대줬다. 돈을 지원해줬다. 이런 것들이 전부 김성태가 진술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도 김용한테 돈 줬다, 이런 걸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김성태도 쌍방울에서도 결국은 이 김용한테 돈을 줬고, 그러니까 김용이요, 대장동한테만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은 김용이가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계층과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요것이 검찰 조사와 관련된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잡으려다가 뭣도 못 잡고 그냥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만 더 커지게 됐고, 이해찬이 불룰라도 이제 머지않았다. 요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MBC, KBS를 지금 우리가 싹 다 구조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와 KBS에 대한 인사가 임박했다. 요 내용하고요. 그리고 MBC하고 KBS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는지, 편파 방송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권에서 말이죠. 방탄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탄 헬멧,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예. 요거 전부 불량품을 갖다가 사는데 무려 26억 원을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 잼버리에서 수십조 썼다는 말, 문재인 정권에서 써대고,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단체 또 수백억, 수천억, 예? 낭비시키고, 태양광에 또 수천억 날려버리고, 돈으로 말이죠. 이 시민단체와 이거를 전부 사버렸어요. 돈으로 표를. 이거 전부 다가 이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 이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5월 달에 37.5, 36.3, 다시 38.4, 38.6. 그래서 0.4가 떨어졌지만은 40%에 근접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5월 달에 60.0에서 58.5, 53.0, 52.3. 요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예. 자, 이 정도면 좀 쉽게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을 가려버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 구조가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연합뉴스 TV가요, 여론조사 업체 매트리스한테 의뢰해서, 연합뉴스는요, 매트리스하고, 아마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항상 매트리스 쪽,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 예.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차기 국회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차기 국회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둘을 딱 투표하고 보니까 차기 국회 전망도 지금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쪽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32.3에서 37.4, 39.2.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요거를 좀, 자료 화면을, 제가, 찾아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료 화면이,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자료 화면이 섞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의견은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한 달 전에는요, 48.2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5월 달에는 34.5, 6월 달에는 49.8, 7월 달에는 48.1, 그러니까 거의 50%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래갖고 여당이 많이 돼야 된다, 다수당이 된다는 의견 차하고 거의 10% 차이나 났어요. 예, 지난 7월 달에 39.2 대 48.1. 그런데 이번 8월 5, 6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당이 돼야 된다는 의견은 40.2고, 야당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44.9. 그래서 10%대에서 한 자리 숫자, 5% 안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정당률, 어느 당이 좋으냐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29.5에서 7월 달에 8월 달에는 31.3으로 2% 정도가 올라갔고요. 민주당은 30.6에서 27.4%로 3% 정도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걸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여론 구조가 굉장히 양호화되고 있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역별, 연령별, 그 다음에 요런 거는요, 별도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결론적으로 쭉 보면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다. 예, 그리고 40대에서도 지금 이재명으로부터의 이반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요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화영과 이 사람 얼굴이요, 김태형이 어제
법정에서 깽판 친 사람이 바로 김태형 변호사가 덕수 변호사 이 김태형이에요. 이 김태형은요 이거 민변 출신입니다. 예, 좌파요 좌파. 민변하면 뭐 여러분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경비 동부연합하고 같이 놀면서 컸는데 당연히 민변하고 연계가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민변의 덕수 소속 덕수 대표 변호사 김태희가 나와 가지고 어제 말하자면 이 망신을 당하고 갔어요. 재판장한테 고성으로 재판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요런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이 정도 들었으면 재판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재판의 핵심은 이미 제가 한 2차례 이 자세하게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하나는요. 지금 검찰과 김태형 간의 설전이었어요. 이제 검찰이 뭐냐? 검찰의 핵심은 뭐냐?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화영이가 부른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고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 덕수 김태형의 목표였어요. 그게 요것을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검찰에서 당신 오늘 미션 받고 나왔네? 검찰 제대로 뒤집으려는 게 미션이지.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한테 미션이라고 어디가 있느냐? 고함을 지르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유령 취급하냐? 예, 요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결국은 재판정에서 튀쳐나가고 그리고 재판부는 이 김태형 변호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임서, 그 다음에 검찰 의견 조서 이런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화영이가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재판의 특성은 바로 뭐냐? 재판정에서 이미 저도 여러분께 전망해 드린 대로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하나도 번복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을 그대로 고수한다. 이 얘기는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화영이가 모른다. 아니면 답변을 거부한 거. 이거로 바꿔서 180도 뒤집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이재명이가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3자 뇌물죄가 됐든 직접 뇌물죄가 됐든 이 뇌물죄 혐의를 거는데 이거 굉장히 벌이 커요. 예. 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를 서면으로까지 써서 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가 나왔느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예.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자, 그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자, 이재명이의 이 변호사비 대나무역 쌍방울. 이거 로비 내가 해줬어. 이 김성태가 밝힌 거예요. 김성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화영이를 입을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실이 바로 어제 이 김태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2심 재판부에 대한 노비,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 대한 이 선거 자금의 지원, 이 김용한테 돈을 대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광장이 전부 대선 때 이재명 쪽으로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낙연이가 물먹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이 광장의 선거자금 비용을 지원해줬다. 요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요런 거를 내가 전부 다 폭로하겠어.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화영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화영이가 입을 열었는데 이미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폭로 작전에 나가겠다. 김성태가 하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화영이가 다시 지금 이 김태형 같은 그런 그 삼류 변호사가 왔다고 그래서 그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화영의 생명줄과 같은 진술인데 그래서 못 뒤집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화영이를 변호하러, 이화영이를 살리러, 이화영이를 회유하러 왔다가 이재명과 관련된 이 3가지의 비리,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비용, 김용 지원, 그 다음에 광장 지원. 예. 이거 이재명 거거든요. 이재명 거 광장이 그대로 가서 지금 이재명이를 이해찬 광장 포럼인데 요거가 그대로 대선 때 이재명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3가지 비리를 다시 한번 확대 폭로하게 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새로운 비리 의혹, 새로운 수사 사항이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광장에 대한 지원이 결국 이재명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 지원이 이재명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또 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으로 적용한다면은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지났으니까요. 이건 일종의 뇌물죄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모든 법률 검토를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요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화영이가 어제, 김태형이가 어제 이화영 재판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재판장한테 경고를 먹는 바람에 결국은 검찰도 열불이 나가지고 김태형이 별도로 징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MBC하고 KBS 이 두 새로운 이사를 지금 이제 이 당통위에서 말이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의 이사로 추진하는 안, 그리고 MBC 대주진 박문진 이사의 차기환 변호사를 차기환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곧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차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서기석 서기석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사임한 KBS의 윤성년 KBS 이사, 그리고 임정환 박문진 이사, MBC, 이 사람들 후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 KBS, 그 다음에 이제 MBC 모두 우리 여권에 유리한 이사 진위로 바뀐다. 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요 점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박문진 이사의 임명권은 물론 이제 대통령한테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결국 방통위에서 올라오면 당연히 결재하겠죠. 그래서 서기석 재판관하고 차기현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현재 KBS하고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리고 서기석 재판관은요. 경남고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20일에 사시에 합격한 이 판사 출신이고요. 판사 출신이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차기환 변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 종편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에 많이 나와서 논평을 많이 한 분이죠.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27회 사시 합격생입니다. 예, 사시 합격생.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KBS, MBC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러면 KBS, MBC 어느 정도나 이 잘못된 편파 방송을 했느냐. 지금 KBS는요. 최근 방송을 보면은 KBS 뉴스9, 주진우 라이브, 최경련의 최강시사, 더 라이브 이게 대표적인 좌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46건, 64건, 44건, 25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MBC 뉴스데스크 87건, 신장식 뉴스 하이킥 107건, 김종배 시선집중 70건이나 편파 방송 건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편파 사례를 보면은요. 이 편파 사례를 보면 이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한방 진짜 귀싸대기 때려줄 거냐. 못 때려요. 양치기 소년이라 그러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 선제 타격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비판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최정건이 외교 차관인데 이건 연대 교수 출신이죠.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갖고 왜 우리 외교와 안보를 국내외적으로 자꾸 불확실성의 구덩이에 넣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거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웅래는요, 이 YTN 7월 26일인데 뉴스킹 박준입니다 나와가지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는데요. 공작 수사이고 이거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임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수사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금 사실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S 뉴스9인데 6월 21일인데요. 사드 전차파 인체에 무해하다. 이러한 환경영향법과 세문양짜리를 갖다가 단신 처리만 했어요. 이거는 자세히 보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2019년도에 문재인의 방중을 앞두고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 보도를 했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정도의 심한 이 편파 방송을 한
KBS, MBC, YTN 이게 이 편파 방송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러한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참 반성할 줄 모르는 KBS와 MBC와 YTN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탄 헬멧과 방탄복 이거 이제 부실한 것을 지금 산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방탄복, 방탄 헬멧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젖으면 뚫리는 해병대 방탄복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허위 보고서로 나와 있는 허위 보고서를 갖다가 허위로 꾸며갖고 육군 방탄 헬멧을 사게 만드는 군. 참 기가 막히죠.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이 이 방탄물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왔더니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방탄 헬멧을 구입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탄 헬멧. 방탄복은요 20년이나 된 방탄복을 작전에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방탄 기능이 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원에서 적실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방탄물자의 기술 수준과 군 운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품질 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제대로 된 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겠고 허위 검사 보고서를 제출했던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이 A 과장은 정직 징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 헬멧의 경우에는요. 2021년도 12월에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막판에 남은 재산 써먹으려고 어떻게 이거를 구입했느냐. 선 납품 후 검사 형식으로 이거를 구매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에 배정된 예산 44억 원을 다 쓰지 못할까 봐서 이렇게 지금 선 납품 후 검사 형식으로 이걸 사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방탄 성능 시험 기관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품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A 과장은요. 모든 성능 항목이 충족된다. 이러면서 완제품 검사 결과 보고서를 가짜로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원에게는요. 일반 장병 같은 방탄복이 주어지는데 방수 기능이 없어갖고요. 해수 노출 시에 저항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함정 근무 장병에 주어지는 부력 방탄복도 방호 기준이 22년 전에 설정된 초속 470m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22년 전 건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구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고요. 방탄물자의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용 연수를 일본 물자와 똑같은 9년에서 15년으로 설정했고 보급 후에 성능 측정도 육안으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감사원은요. 노후 방탄물자를 갖다가 무작위로 해수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20년이나 지난 부력 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활용되고 있는 이 엉터리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 엉터리로 지금 엉터리로 지금 이 군에서 이 방산 헬멧과 방탄 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상을 적발해 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투 능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래가지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성능검사연구소 요 작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과 격려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